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거물이 한국을 얕보다가 치명적인 패배를 맞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보고서는 아무 힘도 없었고 대신 한국 장터에서 건네받은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만한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고 계산서가 신뢰로 대체되는 순간 지금부터 세계가 무릎 꿇은 한국 상생 모델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금융가에서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숫자의 상승은 곧 인간 가치의 상승을 의미했고 돈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수익 그래프를 보며 제 인생이 정답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곤 했죠. 저는 직원들에게 실패란 나약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차갑게 말했고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히 효율성의 문제로만 계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시장은 그저 돈 잘 버는 나라의 뜨겁고 위험한 주식판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투자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성장률과 기업 가치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축약하며 스스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 오랜 라이벌이었던 마커스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유망한 상장사 인수건은 결코 내가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 오만한 도발을 오히려 즐거운 승부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손에 쥔 계약서, 초안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번져나갈 때 저는 제 안의 오만함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그때 예상치 못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파트너 기업과의 최종 미팅을 앞두고 저희가 준비하던 계약 소문이 시장에 새어나갔다는 리스크 알림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라이벌인 마커스가 저희보다 한 발 앞서 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첩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제 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우리는 결국 돈으로 설득하면 된다는 저의 오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지 중개인은 제게 한국 사람들은 숫자보다 관계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건넸지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휴대폰에는 투자자들의 조바심이 섞인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두려움이란 약한 자들이나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애써 초조함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라는 낯선 감정이 제 귓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정갈하고 차분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 조용한 질서에 저는 묘한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미팅 전 잠시 들렀던 카페에서 만난 젊은 매니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과 함께 시원한 물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길을 몰라 잠시 헤매고 있을 때에는 지나가던 한 시민이 자신의 휴대폰 지도를 직접 켜서 제 목적지를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친절함 역시 투자 대비 수익률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냐고 냉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한 작은 골목에서는 상인 한 분이 이웃 가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며 우리는 같이 잘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평범한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라이벌인 마커스가 한국 기업의 핵심 임원과 이미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의 유력 언론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미리 선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저의 미팅 자리에서 상대 측 임원은 서두르기보다는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뜻을 애써 무시하며 마커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마커스가 신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압박하는 투자자들은 속도를 이야기했지만 저희 파트너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단단했던 중심축이 그때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라는 저의 오랜 격언을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저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 외곽의 한 전통 장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제가 살던 런던의 금융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그리고 수줍게 건네는 상인들의 인사가 제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께서 제 답답한 넥타이를 보시더니 목이 너무 조이면 생각도 함께 조여지는 법이라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노인께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빨리 이기는 길보다 오래도록 함께 가는 길이 훨씬 더 어렵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평범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릿속에 단단한 확신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그 말씀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땀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시장의 한복판에 서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커스 측의 브로커가 은밀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경쟁사의 약점이 상세하게 적힌 특급 내부 정보라며 하나의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자료만 있다면 저는 이번 거래에서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낮에 만났던 장터 노인의 깊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옥죄어오는 투자자들의 거센 압박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자는 달콤한 유혹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위험한 문서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려는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신뢰로 가자는 낯선 결심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내부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브로커는 저를 멍청한 사람 취급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예상대로 마커스는 저희보다 한 발 앞선 제안으로 이번 거래에서 일시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저의 어리석은 선택을 강하게 비난했고 제 팀원들 역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장터의 노인을 다시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제게 빼앗은 보물은 집을 가득 채울 수는 있지만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만드는 법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호텔로 돌아와 밤을 새워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에서 차가운 숫자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저희 파트너와 직원, 그리고 고객과 현지팀이라는 따뜻한 사람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길을 택하기로 제 인생의 진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대신 공동 기술 개발과 상생 협력 기금 조성, 그리고 현지 인력 우선 고용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포함된 제안서를 설계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사회의 이익을 환원하는 투자 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빼곡한 수치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타임라인을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 측 임원들은 제 발표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는 저희의 새로운 제안을 듣고 자선 사업이 비정한 거래의 세계를 이길 리가 없다는 조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익을 나누려 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돈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마커스는 저희를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들을 언론에 쏟아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화상통화에서는 저희 자질을 의심하는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장터에서 들었던 노인의 지혜로운 말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 제 지갑 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발표장에 선 저는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에 투자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순간 소란스러웠던 방 안은 잠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상대 측의 한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역시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택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따뜻한 온기가 담긴 악수를 나누었고 바깥의 모든 소음이 저 멀리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희의 계약 소식이 해외 언론에도 퍼지면서 저희가 제안했던 상생 모델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청중들의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신뢰를 설계할 수 있었는가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장터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와 저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아주 길고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마커스는 침묵했고 저 또한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닌 가치가 결국 더 큰 돈을 부른다는 인생의 역설이 제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커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파트너에게 기존의 계약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냉정했기에 저희 파트너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서둘러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계약서에 약속했던 현지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기 수료식을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파트너 기업 대표가 그 행사에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청년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파트너 대표는 그 가슴 벅찬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당신들과 함께 오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제는 목이 전혀 조여 보이지 않는다는 따뜻한 농담을 건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제 지갑에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작은 메모지를 꺼내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빨리 이기는 길보다 오래 같이 가는 길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노인께서는 그 메모를 보시더니 그 길이 바로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목을 조이던 넥타이를 살짝 풀어 그때 들었던 그 소중한 가르침을 제 인생의 기념품처럼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벌면서도 결코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을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수익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